안녕하세요.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의 윤재란입니다. 지금 표지에 나와 있는 이분 누구신지 아시나요? 수냥이요, 수냥. 수냥은 수영 선수잖아요. 보세요. 여기 농구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야오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아무리 이분이 옛날 분이라 하더라도 이분 한때는 정말 유명했던 스포츠 스타였는데, 야오밍.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야오밍에 대해서 많이 알고 농구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박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저도 농알못입니다. 잘 몰라요. 그냥 굵직굵직하고 큼지막한 사건이나 인물들만 알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이 야오밍이라는 분은요, 키가 몇 센티미터라고요? 2미터. 그냥 2미터도 아니고 2미터 10, 2미터 10도 아니고 2미터 20, 2미터 20도 아니고 무려 2미터 28. 아마 내 생각에는 이렇게 손만 뻗으면 농구 링이 닿지 않나요? 아닌가? 2000년대 초반이죠. NBA에 진출을 했어요. 뭐 최초는 아니었지만 정말 올스타에도 많이 뽑히고 정말 아시아를 대표하는 농구 선수였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맞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NBA에 진출한 선수가 있죠. 하승진이었나? 그죠? 근데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약간 좀 이제 조금 급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전에 그 2002년도였나?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이 야오밍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겼어요. 그때 그 NBA에 진출한 선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겼다 해서 더 막 화제가 됐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 책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이 Operation 야오밍. 이게 작전이란 뜻이죠. 야오밍 작전. 이게 최근 책은 아니고요. 2006년 한참 이제 야오밍이 NBA에 진출을 하게 되었을 때, 유명했을 때 어떻게 해서 야오밍이 이제 NBA에 진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부제가 엄청 길죠. The Chinese Sports Empire, 중국의 스포츠 제국. 그 다음에 이제 NBA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아시아 진출을 하려고 했던 거죠. 당연히 그 중국에서도 자본주의 그 물결에 이제 들어가면서 문호를 개방하면서 과거에 어떤 꽉 닫혀 있었던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만난 접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Making of an NBA Superstar, NBA 슈퍼스타의 어떤 만들어진 과정, 이런 것을 그 브룩 라머라는 그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에요. 제가 최근에 중국에 관한 글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이 야오밍의 탄생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종자를 마치 개량하는 것처럼 키가 큰 아버지 농구선수와 키가 큰 어머니 농구선수를 이렇게 짝짓게 해가지고 이 야오밍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야오밍의 그 어머니도 중국 현대 정치사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고, 오늘은 이 책을 읽다가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야오밍이 키가 큰 선수이기 때문에 덩크슛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야오밍은 원래 덩크슛을 안 했답니다. 그거에 대한 글이에요. 중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차이, 그리고 중국인들의 사고방식,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하고도 겹치는 대목이 있는 것 같고, 또 약간 부차적으로 좀 가지를 치자면 중국이 다른 스포츠는 잘하는데 왜 축구는 못하느냐, 이것에 대한 그 답의 실마리를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한 대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도
한 페이지로는 안 끝날 것 같네요. 그죠? 슬램덩크. 슬램덩크라는 것은 물론 가장 글로리파이 되는 슛이다. 미국 게임에 있어서. 이렇게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골대가 림이라 하잖아요. 림. 그죠? 림을 흔드는 느낌표. 그죠? 관중들은 딜라이트 할 수 있고 상대편을 디모럴라이즈. 사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슛이죠. 자, 근데 야오가 안쪽에서 포지션을 잡을 때마다 어렸을 때 얘기해요. 그는 레이업이라고 그러죠. 레이업. 그죠? 공을 부드럽게 안으로 그냥 슛을 넣었다. 어디에 맞춰가지고 그 뒤에 골대 뒤에 유리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스핀 어웨이. 회전해가지고 뒤로 멀어지는 거죠. 베스킷으로부터. 왜? 각도. 발사 각도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이게 페이드 어웨이 슛이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페이드 어웨이 슛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가 중국에서 그렇게 하도록 배웠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에 초창기에 그 시합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선수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 코치의 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이렇게 탁월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왜 덩크슛을 안 쏘는 걸까? 자, 여기 보면은 되게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His reluctance to dunk. 덩크를 하기 싫어하는 거야. 이것은 뭐에서 나왔냐면 아주 깊이 inculcated 된, 그러니까 몸에 이제 약간 주입된 어떤 그 싫어함. 뭐를 싫어하는 거예요? showing off. 과시하는 거, 자랑하는 거, 그리고 상대팀 선수의 감정을 해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배워왔었다는 거야. 덩크슛은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팀 선수의 어떤 감정을 해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배워왔다는 거죠.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덩크슛을 쏘는 것이 너무나 플래시, 번쩍거리는 것이다. 과시하는 것이다. 어떻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최고의 고등학교 팀들에 맞서서 미국에 만약 이 큰 선수가 이렇게 예의가 바른데 예의가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치가 야, 너 덩크해 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 큰 자식을 갖다가 혼냈대요. 근데 효과가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코치가요, 이 야오밍한테 야, 너 운동장 돌아. 덩크 하는데 실패할 때마다. 근데 이것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마침내 정말 좌절해서 코치가 새로운 규칙을 하나 떠올렸답니다. 바로 뭐를 이용하는 거야? 이 야오밍의 예민함. 야오밍이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는 거야. 자기 팀 동료들의 어떤 감정에. 야, 네가 공을 가까이에서 잡았어. 그 골대 가까이에서. 근데 덩크를 안 하지. 그러면 이제는 네가 아니라 팀 동료들 전체가 운동장 뺑뺑이를 돈다. 이렇게 이제 겁을 준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야오밍이 또 이제 덩크슛을 놓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손쉬운 레이업 시도를 갖다가 놓쳐요. 언제? 그가 이제 그 공을 갖다가 슬램 덩크를 해야만 했었던 그런 때, 자, 이제 이 코치가 자신이 이제 으름장만 났었는데 위협만 했었는데 이것을 make good on, 실현에 옮길 때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중국팀 그 센터 쪽으로 그냥 돌진해 가가지고 그는 팀 동료들 전체, 야오밍을 제외한 전체에게 벌칙으로 뺑뺑이를 돌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당연히 팀은 그 처벌을 갖다가 이제 그 실행에 옮기느라고 뺑뺑이를 돌고 있는 동안 야오밍은 코트 가운데에 서서 머리를 푹 내밀고 되게 이제 미안해하면서, 그죠? 내가 왜 덩크슛을 못 쐈지? 되게 쉐임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고,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게 만든 거죠. 당연히 이런 게 이제 몇 번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어떻게 있겠어요? 팀 동료들이 야오밍 제발 덩크슛을 쏘라고 이제 팀 동료들이 이제 야오밍한테 애걸복걸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야오밍이 덩크슛을 쏘게 된 거죠. 아무도 야오밍을 갖다가 비난할 수 없었다. 이렇게 슬램덩크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야오밍은 팀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성장해온 선수였다는 거죠. 미국의 상대방의 얼굴 앞에다 내다 꽂는, 그죠? In your face. 그런 어떤 경기장 문화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정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와 뭐. 미국 농구하고 중국 농구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뭘 보면 알 수가 있었다? 바로 양쪽 극단이야. 두 개의 샷. 그죠? 각 문화가 선호하는. 미국은 뭘 선호합니까? 2점짜리라 할지라도 덩크슛을 선호하는 거고, 중국은 3점 슛을 선호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슬램덩크가 궁극적인 표현이었어요. 자유, 창의성, 힘. 그리고 중력에 반하는 어떤 샷이죠. 공중에 붕 떠서 마이클 조던 보세요. 그죠? 경기를 갖다가 뒤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수의 이름을 갖다가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샷이잖아요. 자, NBA에 그런 하늘을 막 걸어다니는 그런 어떤 경이로운 어떤 움직임들 덕택에 덩크슛은 너무나 인기가 있게 되어서 그것은 심지어 어떤 가지치기식으로 다른 말들을 막 만들어냈대요. 예를 들면 토마호크 슛. 한 손으로, 그죠? 날아가서, 그죠? 한 손으로 꽉 내리꽂는 슛이죠. 엘리우프라는 슛도 있죠? 공중에서 패스를 잡아서 끊김없이 단 하나의 동작으로 덩크슛을 쏘는 거죠. 그 다음에 360s, 360도 슛, 그죠? 이것은 몸을 빙빙 돌려서 우아하게 하는 그런 아주 멋진 경이로운 슛이죠. 그 다음에 썬더 덩크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샤키로닐이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공룡 같은 선수가 했던 슛이죠. 경기장 전체를 갖다가 브링 다운, 무너뜨립니다. 그죠? 그 백보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장 파괴적인 덩크슛은 뭐겠어요? 뭐니 해도 상대팀 선수들을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경기를 하는 어떤 기운을 꺾어버리는 슛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런 슛을 쏠 때 얼마나 그 모욕감을 느끼는데요. 사기가 완전히 빼앗기고, 그죠? 분위기가 넘어가 버리고. 자, 중국은 어떤 곳이에요? 되게 체면을 되게 중시 여기는 그런 사회란 말이야. 한국 사회 못지않게, 과거의 한국 사회 못지않게 페이스의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사회예요. 그래서 슬램덩크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오밍이 성장하고 있었을 때 그의 코치들은 덩크슛을 갖다가 자기만 과시하는 그냥 멋쟁이 짓거리다 라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팀 어떤 단일성, 팀의 어떤 그 단결, 이걸 해치는, 그죠? 거기서 멀어지는, 그리고 상대팀 선수들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체면을 갖다 잃게 만드는, 그죠?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미국은 덩크슛에 대해서 굉장히 매혹되어 있었던 반면에 중국의 농구 당국은 뭐에 집착을 했냐? 3점 슛에. 그죠?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자기네 중국 선수들이 동양인이니까 그 미국인들의 어떤 그 스피드, 그 다음에 동유럽 선수들의 어떤 크기, 체격, 이런 것에 매치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냥 군사부대, 그죠? 멀리서 쏘는 슛, 그죠? 그냥 3점 슈터들, 이런 선수들 갖다 막 육성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훈련 중에 연속으로, 그죠? 수백 번 슛을 쏴라, 젊은 선수들에게 이게 막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뭐 허재, 이충이, 막 우리나라 김현준, 막 이런 옛날 선수들 막 기억이 나네요. 그죠? 자,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정말 재밌었는데 저는요. 자, 이런 중국의 어떤 모델, 반복적인 훈련은
아주 눈에 눈부신 그런 결과를 낳았죠. 어떤 분야에서 거의 기계적인 완벽성을 갖다 요구하는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바로 체조, 다이빙, 그 다음에 사격이죠. 중국은 대체로 이런 어떤 그 대회에서 최근 올림픽에서 그리고 세계 챔피언십, 세계 선수권에서 노미네이트 우위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이 모델이 무너진다는 거야. 어디에서? 창의성을 요구하는 팀 스포츠. 대표적인 게 뭐야? 바로 바스켓볼, 농구, 그리고 축구. 거기에서는 그 애초의 디자인상 끊임없는 플럭스, 흐름의 어떤 상태 속에 있는 스포츠라는 거죠.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농구 선수들은 그래 좋은 외곽 슈터들이야 라고 알려져 있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뭐 하루에 1000번의 연습 슛을 쏜단 말이야. 하지만 딱 하나의 경기 그리고 단 하나의 어떤 플레이의 어떤 그 변화하는 컨트롤, 윤곽, 흐름, 그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요구한다? 창의성과 자발성, 다양성. 근데 이건 전부 다 중국 시스템하고는 완전 상극이죠, 상극. 상극인 특징도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의 축구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리더들은 뭐에 익숙해? 자기 식대로 일들을 하는 걸 갖다가 익숙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쭉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놈들이 교육을 받았죠. 상관을 기쁘게 하도록.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국의 사고방식이고 따라서 이거는 바꾸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용기를 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조금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약간 이런 게 있었어. 군사 독재 정권에서 약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선수, 손흥민 이외의 선수들 뭐 박태환 뭐가 나오잖아요. 계속 뭐 신유빈, 그 다음에 뭐 골프도 나오고요, 김연아도 나왔고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국은 뭐 탁구도 최강이고 다이빙도 최강이고 체조도 약간 최강이긴 하지만 축구하고 이렇게 농구를 보면은 분명 요거는 뭔가 조금 중국만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쉽게 바뀔까 싶은 거예요. 여러모로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주는 그런 재미난 책이 아니었나. 한 페이지만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죠? 좀 길게, 재미없더라도 책을 좀 길게 읽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또 이런 책 안 읽을 거예요. 그림 동화책이나 읽어야죠, 뭐. 우리 채널에서 매번 소개하는 것처럼. 어쩌다 한번 이렇게 엄숙하고 재미없는 긴 거를 읽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되게 재밌으셨나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